이 장면을 보면 전등이 캐릭터를 가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스필버그는 이야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감독이지만 또 한편으로 절대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시각적인 의미를 통해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모니카의 친아들 마틴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냉동된 상태입니다. She's in the most difficult position of feeling she should mourn the death of your son. 모니카의 남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마음이 있는 아이 로봇 데이빗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I propose that we build a robot child who can love. 하지만 모니카는 아이의 모습을 한 로봇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There is no substitute for your own child!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4가지 정도입니다. 데이빗이 아들을 대신해 가족이 된다. 데이빗은 사랑을 느끼는 존재다. 하지만 데이빗은 인간이 아닌 로봇이다. 그래서 가족은 데이빗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4가지 이야기를 감독은 어떻게 보여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이 아들을 대신해 가족이 됩니다. 감독은 이 이야기를 가족 사진을 이용해 보여줍니다. 일단 가족 사진에 데이빗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이 되려면 이 사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때 스필버그는 사진에 반사되는 데이빗의 얼굴을 이용합니다. 반사된 데이빗의 얼굴이 사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시각 연출은 데이빗이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들 마틴의 사진에 겹쳐진 데이빗의 얼굴을 한동안 보여주다가 끝나게 되는데요. 데이빗이 마틴을 대신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데이빗이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도 무언가의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감독은 데이빗의 얼굴에서 장난감으로 포커스를 이동해 장난감과 데이빗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의 가슴엔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데이빗은 장난감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있는 존재 데이빗은 하트 모양이 있는 장난감을 이용해 표현됩니다. 마음이 있는 존재지만 로봇이기 때문에 모니카는 데이빗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번엔 이런 모니카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데이빗이 그녀에게 이질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영화 초반 데이빗을 보는 모니카 시점의 장면들은 데이빗을 외계인 같거나 괴물같이 보여줍니다. 이 가족은 데이빗을 데리고 왔지만 로봇인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통 어떤 장면을 구성할 때 각각의 샷들엔 이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롱샷은 공간이나 인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설정샷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감독은 한 장의 이미지로 이 가족과 데이빗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같은 식탁에 있지만 데이빗은 전등을 이용한 화면 구성을 통해 부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있습니다. 행동도 전혀 다릅니다. 부부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데이빗은 로봇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런 화면 구성과 연출은 부부와 데이빗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의 막바지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자신과 똑같은 로봇들을 보며 마음이 있는 자신은 다른 로봇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데이빗. 이 장면 역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데이빗은 로봇과 다른 공간에 있는 존재처럼 연출해 두 존재의 이질감을 보여줍니다. 스필버그는 이야기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 분명하지만 그의 영화인 분명 그만의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독창적인 연출이 함께 있습니다.